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고 나시면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은 말도 안 될 정도로 늘게 되실 겁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번 영상은 시중에 어떤 유료 강의보다 훨씬 실전에 도움되는 내용이라 사실 공개하기가 조금 아까웠어요. 하지만 많은 학생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들을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보신다면 영어 독해 90%는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어 점수 무조건 받으실 겁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만큼은 보통의 다른 강의나 유튜브 강의에서 매번 강조하는 이형식이 어떻고 오형식이 어떻고 구문이 어떻고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고 이런 뻔한 얘기들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주세요. 어법, 구문, 단어 등이 독해에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알려드릴 법칙입니다. 이 법칙만 알아도 영어 독해의 90%는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기가 막힌 거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제가 15년간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없이 검증한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적용했을 때 독해 실력이 늘지 않은 학생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법칙을 적용했는데도 여러분의 독해 실력이 늘지 않는다면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독해를 어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문법을 몰라서? 구문을 몰라서? 절대 아니에요. 독해를 어렵게 만드는 건 그냥 문장이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문장 한번 보세요. 이 짧은 문장.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만약 애플의 뜻을 모른다고 해도 어떤 의미의 문장 정도인지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시험에서 저런 허접한 문장이 나오는 걸 본 적 있나요? 절대 안 나와요. 고1 수준의 지문만 돼도 I like apples 같은 쉬운 문장이 보시는 문장처럼 어거지로 이렇게 두세 줄로 늘어날 수 있어요. 한 줄짜리 문장이 막 두세 줄로 늘어나니까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 단어까지 모른다? 그대로 영포자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법칙만 알면 문장이 아무리 길고 단어가 어려워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법칙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전부 어떤 유료 강의에서도 볼 수 없었던 모든 걸 다 총망라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법칙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긴 문장을 무력화시키고 해석할 수 있게 하는 JK만의 절대 법칙, 이게 뭡니까? 9가지 끊어읽기 법칙입니다. 저는 이 9가지 끊어읽기 방법으로 15년 동안 고3 학생들 가르쳐 왔습니다. 안 되는 문장이 없습니다. 자, 모든 문장은 항상 주어 동사가 있죠. 얘를 기본문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문의 범위는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말해요. 자, 여기에 뭐가 붙어서 문장이 길어집니까? 접속사가 붙어서 문장이 길어진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그 다음에 관계사가 붙어서 길어진다. 그 다음에 전치사 구가 붙어서 길어진다. in, on, for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붙어서 길어진다. 그 다음에 현재분사가 붙어서 길어진다. 그 다음 마지막 과거분사가 붙어서 길어진다. 모든 문장은 이 6개가 붙어서 길어집니다. 이 6개 말고는 없어요. 얘네들 때문에 길어진 길고 복잡한 문장들을 얘네들 앞에서 끊어주는 겁니다. 자, 이게 6가지죠? 그래서 6가지 법칙이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3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패턴 끊어줍니다. 여기 관계사 생략됐어요. 이게 7번 법칙. 자, 그 다음 8번 법칙.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올 때 끊어줍니다. 여기는 접속사가 생략됐습니다. 자, 9번째 끊어읽기 법칙이 뭡니까? 주어가 나오고 동사랑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동사 앞에서 한번 끊어줍니다. 자, 그래서 총 9가지 법칙. 이거면 전부 다 됩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았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를 완벽하게 하시면 여러분은 모든 문장 다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저처럼. 아니, 저 이상으로. 자, 그래서 아까 그 길어진 문장 갖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문장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끊으면 될까요?
과거분사 앞에. 원칙대로 가볼게요. 전치사 앞에, 전치사 앞에.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by, 전치사 앞에. 그 다음에 대답해, 콤마. 그 다음 투부정사긴 하지만 decide 투부정사는 하나로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뭐뭐 하는 걸 결정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뭐 여긴 쭉 봐도 되고 한번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끊어주는 겁니다. 끊어서 직독직해로 해석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솔직히 끊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한 일주일만, 아니 한 3일만 연습해도 웬만하면 제대로 끊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끊을 줄 알면 여러분 한 30% 정도 마스터 하신 겁니다. 이것만 해도. 왜? 복잡한 문장을 간단히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연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끊었으면 매끄럽게 연결해라. 이제 끊는 거는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뭐죠? 말이 되게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까지 할 줄 알아야 여러분이 끊어읽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간혹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끊어읽기 할 줄 아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끊어읽기가 안 되는 겁니다. 끊어읽기 잘한다는 얘기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봤던 문장 가지고 한번 연결해 볼게요.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재배된 농장에서 제주도에 있는. 그리고 나는 충격받았다. 뉴스 기사에 의해. 어떤 뉴스 기사? 사과가 카시노전을 포함하고 있다는 기사. 뭐 독성 물질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사과를 먹지 않기로 결정했고,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사과를 준다면 나는 절대 그것을 먹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 이렇게 연결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연결한 것처럼 연결까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저거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15년 동안 고3 수능 영어를 가르쳐 온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 9가지 끊어읽기 법칙은 모든 긴 문장을 무력화시킨다라고 했어요. 걱정 마시고 1초도 영상 놓치지 말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하는 거에 법칙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론화 시켰어요. 여러분들께 그것도 공개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긴 문장을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4가지 핵심 법칙. 자, 이것까지 알면 여러분들은 100%예요.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독해 30% 잡았다고 했죠? 이 4가지만 완벽하게 익히시면 여러분들은 그 나머지 70%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끄럽게 연결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눈 동그랗게 뜨고 중에서 보세요. 자, 첫 번째, 은는이가 법칙. 은는이가 법칙은 뭐냐면 긴 문장에는 여러분 주어 동사가 겁나 많이 들어있어요. 이 주어 동사가 막 어떤 문장은 정말 농담 안 하고 주어 동사만 한 7, 8개 들어가 있어요. 이 주어 동사 패턴이. 그러면 이 주어 동사들을 매끄럽게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뭘 가지고? 은는이가를 가지고. 우리가 은는이가는 국어에서도 주어에 쓰는 거죠. 이 주어에. 자, 여러분, 근데 영어에서는 은는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이가를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정했어요. 무조건 아무거나 쓰면 말이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주어 동사가 많이 나올 때 언제 이 주어를 은는으로 해석하고 언제 이가로 해석하냐? 자, 이 앞에 종속 접속사, 뭐 대시나 what이나 뭐 이런 if나 because나 이런 접속사가 없을 때는 은는, 그런 접속사가 있으면 이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좀 아까 봤던 문장 보겠습니다. 여기 주어 동사는 뭡니까? 은는이에요.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자, 여기도 그냥 나는 충격받았다.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종속 접속사 대시 이끄는 주어는 뭡니까? 사과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잘 보세요. 나는 충격받았다. 뉴스 기사에 의해. 사과는 카시노젠을 포함하는. 말이 됩니까? 이상하죠? 나는 충격받았다. 뉴스 기사에 의해. 사과가 카시노젠을 포함한다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은는이가 법칙은 어떤 학생들은 저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언어에 감각이 있는 학생들은 이거를 안 알려줘도 알아서 잘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많은 학생들을 시켜봤지만 영어 독해 못하는 학생들은 이 은는이가조차도 그냥 자기 맘대로 사용해요. 말이 안 되게. 그래서 이 법칙 먼저 우선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if가 이끄는 문장.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사과를 준다면 나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은는이가 법칙. 긴 문장 매끄럽게 연결해 주는 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 동사가 많이 들어가면 문장이 겁나 길어진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연결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이번에 조사의 활용. 이 조사라는 건 뭔지 알죠? 문장들의 어떤 윤활작용을 하는,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대해, 요런 조사들, 요런 거 잘 연결해야 돼요. 요런 것들이 보통 전치사가 많이 역할을 하거든요. 영어에서는.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 조사 연결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거 100% 해석 못한다고 봐요. 왜?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뭐를 활용해서? 조사를 활용해서. 근데 그게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 영어 독해가 안 되죠. 자, 보세요. 장애. 침팬지의 장애. 투니까. 자, 역할을 할당하는데, 그룹 사냥을 위한 역할을 할당하는데, 할당하는데, 침팬지의 장애. 이래도 되고, 그룹 사냥을 위한 역할을 할당하는 데 있어서 말만 되면 됩니다. 문장을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조사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보통 전치사가 이런 역할을 많이 해요. 전치사가. 제가 따로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전치사의 활용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위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래요. 최소한 이 전치사들이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그거는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바로 그 화가의 역할. 붕괴된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바로 그 화가의 역할. 여기도 좀 있어서라고 했죠. 아니면 그냥 인이니까 그냥 뭐뭐애라고 해도 돼요. 붕괴된 사회를 안정화시키는데 바로 그 화가의 역할. 매끄럽게 가는 겁니다. 매끄럽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사의 활용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제 영상 말고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실질적인 영어 독해 잘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15년 동안 검증했던. 집중하세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하죠? 마법의 어떤 법칙. 이게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간단한 문장을 끝에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계속 꾸며요. 어떤 사과, 어떤 뭐. 이것도 심하면 긴 문장에서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서 앞에 거 꾸며주는 어떤의 법칙.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하시면 돼요. 어떤 뭐.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어떤 사과? 재배된. 나는 충격받았다. 뉴스 기사에 의해. 어떤 뉴스 기사? 사과가 카시노젠을 포함하고 있다는 기사. 지금 여기는 하나 정도만 붙었지만 어렵고 복잡한 문장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말꼬리 잡고 늘어진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최소한 영어의 이런 원리만 아셔도 여러분은 영어 독해를 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의 법칙 속으로 하면 돼요.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어떤 사과? 재배된. 나는 충격받았다. 뉴스 기사에 의해. 어떤 기사? 사과가 카시노젠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게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계속 꾸며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어떤 법칙. 자,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종결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장 해석의 핵심 패턴들. 우리가 영어 독해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말했던 매끄럽게 연결하는 세 가지 법칙과 더불어 이 자주 나오는 핵심 패턴들을 익히시면 100%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을 할 테니까 집중하세요. 알겠죠? 한 개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맨날 밥 먹듯이 나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나온다.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이 가로 해석한다. 이가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콤마 ing 웬만하면 뭐뭐 하면서라고 하면 다 됩니다. 뭐뭐 하면서. 그 다음 as는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뭐뭐로서, 뭐뭐처럼 이 네 가지로 가장 많이 쓰여요. 물론 뭐뭐 하면서, 뭐뭐 할수록, 뭐뭐 함에 따라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네 가지가 90%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맨날 나오죠. 그 다음 how의 해석. how는 얼마나라는 뜻과 어떻게라는 뜻이 있어요. 이 얼마나일 때는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붙습니다. 뒤에. 자, 어떻게란 뜻일 때는 how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가 보통 붙습니다. 이것조차도 모르면 문장 해석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how가 어떻게로 해석되는지 얼마나로 해석되는지. 어떻게란 말은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뭐뭐 하는 방법. 자, 그 다음 이 as 원급 as 이 원급 비교인데 어떨 때는 여러분 as가 이렇게 막 몇 줄짜리에 걸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러면 되게 어렵습니다. 문장 해석이. 이럴 때는 앞에 as는 없다고 생각하고 뒤에 거에서만 뭐뭐처럼 붙여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with 목적어 분사. 이거는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목적어가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무난합니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 자, 콤마 다음에 명사 또는 짝대기 아니면 세미콜론, 콜론. 그냥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즉,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즉, 뭐.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문장 길어지죠. 복잡해지고. 그 다음, 이때 강조. 해석 어떻게 돼요? 대디한 것은 바로 뭐뭐다. 이다구 대 사이에 보통 명사, 대명사, 뭐 전치사 구, 문장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문장. 그래서 대디한 것은 바로 뭐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find 해석. find는 어떻게 해석됩니까? find는 찾다가 아니라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제 저희는 고등 이상의 지문을 다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알다, 생각하다. 물론 찾다란 뜻도 있긴 하죠. 알다, 생각하다로 많이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동사 have pp. 과거사실의 추측이다. 아시겠죠? 과거사실의 추측. 그래서 may have pp는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must have pp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시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거나 이시 나온 다음에 대절이 나온다. it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 알겠죠? it은 의미가 없다. 알아두세요. 가주어, 가목적으로 쓰인다는 거. 그 다음, 제가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법칙이에요. A and A or B 법칙. 병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장 해석할 때 이 패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그냥 여러분이 문장 해석하다 보면 100%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둘 다 알면 좋다고 했지만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괜찮다고 했죠. 만약에 나는 A가 단어를 몰라. 해석이 안 돼. 얘만 해석이 되면 이 해석된 내용 하나만 가지고 가면 문장 해석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문장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A and B 법칙. 둘 중에 하나를 몰라도 괜찮다. 하나 모른다고 좌절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모르는 거 빼버리고 아는 것만 가지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거를 제일 많이 활용합니다. 학생들에게도 제일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들이 연습해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100% 완벽하게 독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아셨어요. 끊어읽기 9가지 법칙, 매끄럽게 연결하는 4개 법칙 다 활용해서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볼게요. 반면에 네가 살 때 콩고의 그룹, 그 계곡의 다른 쪽에 있던 그 그룹은 자, 조동사 have pp, 뭐뭐였을지도 모른답니다. 과거사실의 추측, 노출됐을지도 모른다. 패서전, 병원균에, 한 병원균에 노출됐을지도 모른다. 어떤 병원균? 관계사입니다. 네가 사전에 접촉한 적 없던 병원균. 끊는 거는 이해하셨을 거고 네가 콩고 살 때 그 그룹은 노출됐을지도 모른다. 패서전, 병원균에 어떤 병원균, 어떤 병원균, 네가 사전에 접촉한 적 없던 병원균. 이렇게 가면 돼요. 그 연결하는 4가지 법칙이 문장마다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골고루 나오는 거겠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모든 문장을 무력화시키고 해석할 수 있게 하는 JK만의 절대 법칙 9가지 끊어읽기. 자, 그 끊었으면 매끄럽게 연결하는 그 4가지 법칙 밑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은는이가 법칙, 조사 활용, 어떤 법칙, 문장에 자주 나오는 핵심 패턴. 자, 제가 이제 올바른 방법을 다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돼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지금 제가 알려드린 법칙 가지고 연습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이나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교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정말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실력이 늘 수 있어요. 그 기회가 주어질 때는 놓치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전부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해석할 수 있는 절대 법칙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시험에서 어떤 지문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해석해 나가실 겁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좀 더 디테일한 공부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 공직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